자, 문장의 짜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교재를 최대한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이거를 좀 신경 써서 보세요. 자, 먼저 문장의 짜임입니다. 자, 지금 잣서를 선생님이 4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에서 요 문장의 짜임과 관련되어 있는 잡서 4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요 4개를 기본 개념으로 삼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혼문장과 견문장 잘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문장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단위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문장을 크게 2개로 나누게 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이 있어요. 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관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개수를 잘 찾으면 혼문장과 견문장을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어의 개수가 한 번만 나타난다라고 판단하면 혼문장이고요. 서술어의 개수가 한 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물론 예외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들을 찾아가지고 그 녀석이 몇 개인지 이걸로 먼저 고민을 하시면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이상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서술어의 관계 일단 혼문장이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만나게 되면 문장이 겹쳐졌다고 해서 견문장이라고 얘기해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면 이게 이제 견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어가 몇 번 나오느냐가 기준점이 좀 될 건데 서술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말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이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다음 2번째는 자, 동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동사 나오면 당연히 형용사가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될 가능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서 서술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는 요거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점은 이 서술어의 개수가 몇 번 나타나는지, 즉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가 몇 번 나타나는지로 판단을 해주면 조금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자, 여기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름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왔다라는 서술어 하나 있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술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여름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을 때 오기를 이라는 말에 오기라는 말은 기본형이 오다라는 말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다라는 말은 동사에 포함되어서 서술어가 하나 일단 있는 거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 거고 기다리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동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이 문장에서는 2개 나온 거예요.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거 동사, 형용사 이런 애들이 몇 번 나오는지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2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견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이 가고 가다 동사, 여름이 왔다 이것도 서술어죠. 가다, 오다 이 말 모두 다 서술어의 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하나 들어가 있고 동사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동사가 될 수 있는 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은 2번 이상 나와서 이건 견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가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서술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되어 있다면 서술어는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어가 다르게 이렇게 2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주어가 공통적으로 하나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술어가 2개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주어도 2개 나오고요. 서술어도 2개 나오면 고민할 거 없어요. 각각의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고민할 건 무엇이냐? 주어가 하나 나왔을 때 서술어 2개 나오는 거, 주어가 2개 나왔을 때 서술어 2개 나오는 거. 이건 어차피 기본 개념에서 서술어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서술어가 하나 나올 때
요거 주어가 서로 다른 게 걸려 있으면 서술어가 하나 나와도 요거는 문장이 두 개로 빠질 수 있으니 이거는 견문장으로 빼주자. 요거만 좀 주의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서술어가 무조건 두 개 이상 있으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건 무조건 견문장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술어가 한 개만 나오는데 견문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건 어떤 경우냐 주어가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하나의 서술어에 걸려버릴 때 이런 경우에는 서술어가 하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가 걸려있는 견문장으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와 그는 집에 갔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집에 갔다 그는 집에 갔다 요거 집에 간 주체가 나 그 이렇게 두 개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갔다라는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두 개 있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견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는 요게 전부 다니까 요 상황에서 판단을 해주면 혼문장 견문장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이에요. 견문장은 다시 또 뭘로 나눠지게 되냐면, 자, 여기 있죠. 견문장은,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어진 문장은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이렇게 이어진 형태고요. 아는 문장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처럼 하나의 절이 다른 하나의 절에 안겨 있으면 이걸 우리는 아는 문장. 그 다음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건 A라는 문장 그리고 B라는 문장이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는 문장은 커다란 A라는 문장 안에서 B라는 문장이 그 안에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문장 성분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세 개로 되어 있는 이 문장 하나가 다시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요건 아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주어 서술어의 구조 되어 있고 주어 서술어의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나란히 붙어 있으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아는 문장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자, 아는 문장의 종류에는 옆에 보시면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그 다음에 인용절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있고요. 요건 모두 다 명사절, 그 다음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해가지고 문장 성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 인용으로 쓰이는 것, 부사절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문장 성분에서 이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온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먼저 아는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문장이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어처럼 쓰이면 관형절,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절, 서술어처럼 쓰이면 서술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말 따오면 인용절이에요. 다른 문장 성분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안긴 문장입니다. 이 안긴 문장은 그 성격에 따라 명사절, 관형사절, 그다음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명사절. 자, 여기 비가 온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뺄 수가 있죠. 근데 비가 오기라고 해가지고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체언이기 때문에 마치 명사처럼 쓰였다라고 해서 명사절이에요. 근데 이거 명사절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음기밖에 없어요. 음기. 그래서 어떤 용언에다가 뭐뭐 했음,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말 바꾸면은 다 명사절을 만드는 문장이니까 이거 눈으로 보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명사를 만드는 건 어쨌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명사처럼 쓰는 거니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1번, 2번, 3번 요 경우의 수에서 명사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하고 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가 책을 추천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마치 뒤에 있는 책을 수식해주는 마치 관형어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서 관형절이에요. 요거는 우리 문법 요소에서 배웠던 은는, 을, 던을 기억하세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는 을던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인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은는 을던을 붙이는 모양이 확인이 되면 이건 무조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소리도 없이 자 이것도 고양이가 소리도 없다, 소리 없다 요 말 있죠. 요 말을 하나의 절로 가지고 있으면서 요건 마치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소리도 없이 들어와 라고 해서 부사의 형태로 쓰인 거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개, 이, 도록, 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겠죠. 뭐뭐 하게, 뭐뭐 없이, 뭐뭐 하도록, 뭐뭐 해서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면 되겠고 자, 여기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 하나의 문장 성모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독특하고요. 자, 우리 강아지는 머리가 좋다라고 되어 있을 때 머리가 좋다를 다시 보면 작은 주어와 작은 서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의 전체 큰 주어는 고양이, 그 우리 강아지지. 그럼 큰 주어인데 큰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서술절이라고 얘기해요. 서술절은 특별히 모양이 있어가지고 여기처럼 기, 은는을던, 게이도록서 이런 표지가 있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구조인데 모양을 기억하세요. 샘플 예문을 기억하는 게 쉬워요. 토끼는 귀가 길다. 이런 식으로 샘플 문장을 기억하시면 이 문장 구조에 부합하는 걸 찾아주면 우리 강아지는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영이가 어디 가냐고 다른 사람의 말 따오는 걸 인용절이라고 얘기해요. 인용절은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 요소 시간에 배웠으니까 확인하면 되겠죠. 자, 하나씩 이제 읽어볼게요. 자,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입니다. 농부들이 무엇을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주어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후문장이에요. 주어 서술의 구조가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으면 비가 온다, 농부들이 그것을 기다린다. 두 문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겹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장에서는 명사처럼 쓰이는 걸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이거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농부들이 무엇을 기다린다라는 문장에 비가 오다라는 절을 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가 온다라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담당하고 명사처럼 쓰인 거고요. 하고 이가 표지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명사처럼 쓰였으니 명사의 역할과 똑같은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 나는 책을 읽었다 후문장인데 여기다가 수영이가 책을 추천한다 라는 문장이 겹쳐버려서 겹문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은, 을, 던이에요. 문법 요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은는 을던을 활용해가지고 관형어 역할을 만들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부사절을 아는 문장 고양이가 들어왔다라는 문장에서 소리도 없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사절은 전미사 이 개, 도록, 서. 그러니까 편의상 개의 도록서가 좀 외우기 쉬우니까 개의 도록서를 붙여가지고 부사어를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장에서는 부사어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어떠한 표지가 있는 건 아니고 뭐뭐는 뭐뭐가 뭐뭐다 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어떠하다 라는 문장에서 머리가 좋다 라는 절을 안고 있습니다. 서술절은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걸로 여기 써있죠. 절 표지가 없어요. 자, 나 서술절이에요 라고 하는 표지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요 샘플 예문 토끼는 귀가 길다 강아지는 머리가 좋다 요런 이거 큰 주어,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인용절. 인용절은 지영이가 물었다 어디 가냐라는 말이었어.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라고를 찾아주면 돼요. 고라는 말이 붙으면 간접 인용이고요. 라고라는 말이 붙으면 직접 인용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마찬가지로 문법 연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격 관형절이라는 게 있고요.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계 관형절은 영어에서 말하는 관계대명사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격 관형절은 보문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동격 관형절을 보면 철수와 영희가 곧 결혼한다라는 소문이 돈다라고 돼 있어요. 결혼한다는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뭐뭐 한다는 이라는 말이 뒤에 있는 소문을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관형절은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을 보시면 철수와 영희가 곧 결혼한다라는 문장에서 빠진 성분이 없어요.
이렇게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문장을 동격 관형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꾸며주는 말과 뒤에 나와 있는 이 소문이 동격이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자 밑에 관계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라고 돼 있어서 수식을 해주긴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이 되진 않아요. 즉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목적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게 이제 관계적 관형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동격 관형절은 완결된 문장 형태로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관계 관형절은 어떤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어진 문장. 아마 이렇게까지 하면 아마 개념 설명은 다 끝나고 다음 개념은 쭉쭉 읽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진 문장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외우세요. and 느낌, but 느낌, or 느낌. and는 우리 보통 나열이라고 얘기해요. but은 대조라고 이야기하고요. or는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영어에서 and, but, or 요게 대등 접속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주면 요거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진 겹문장을 얘기합니다. 연결어미. 이어진 문장은 절이 이어지는 방식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게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고 and 느낌이죠. 나열이라고 써 있고요.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선택이죠. 오어 느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나열, 대조, 선택 다 여기 얘기했죠. 의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연결 어미는 뭐뭐 하고 뭐뭐 했으며 나열, 뭐뭐 하지만 뭐뭐 하나 요거는 대조, 뭐뭐 하거나 뭐뭐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A 그리고 B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A와 B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전혀 연결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나름대로의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원인, 이유, 조건, 목적, 의도, 양보, 배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의미 관계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개 문장 사이에 A와 B가 있을 때 이게 의미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나누면 돼요. 의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건 종속이고요. 의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건 대등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매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 써 있는 걸 좀 암기합시다. 자, 그래서 원인, 이유 또는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의도, 목적, 그 다음에 배경, 양보, 조건 여기 나오는 것들을 외워주면 돼요. 자, 그러면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라. 뭐뭐라면 if 들어가 있죠.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인과관계죠. 비가 올지라도 현장 학습을 할 거다. 양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절과 뒷절 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엔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해요. 독립적이면 대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이때 앞의 절과 뒤의 절의 의미 관계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자, 상황,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원인, 인과관계, 조건, 양보,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의 의미 관계 다양하게 얼마든지 이거 말고도 많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속적인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땅이 비가 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 와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아는 문장으로 봐요. 근데 이 비가 와서를 바깥으로 빼서 여기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면 이제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러니까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문장 밖에서 형성이 되는 건지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아는 문장이고 바깥에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의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자 그 사람이 생각나서 눈물이 흐른다.
그럼 이 문장은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 눈물이 난다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절이 나타내는 사태의 연결어미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문장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의 나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지 나열인지 가처럼 겹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인과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설명할 수 있고요. 혼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긴장감을 좀 유발하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문장의 짜임에 따라 구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등잔 밑이 어둡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술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혼문장.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채찍질한다 서술어고요. 달리다 요 말도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달리다에 은는 을던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되겠죠. 걷기도 전에 걷다라는 말 가능하고요. 뛰다라는 말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걷다라는 말에 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절을 하는 문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날다라는 말이 있고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겹문장이고요. 두 개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문장을 보시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거는 주어, 그 다음에 보어, 서술어 구조니까 혼문장이 되겠죠. 자, 낱말은 새가 듣고 and로 연결되어 있네요. and, but, or 느낌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모두 다 기본 샘플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아는 문장의 표지를 찾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달리는 은는 을던에 는이 들어가 있고 걷기, 기, 음기 그래서 명사절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음기가 들어가면 명사절. 근데 이 음기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의 음기예요. 아무데나 음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은는 을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형절인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에다가 은는 을던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콩 심은데 콩 나고 엔드 느낌이죠. 그러면 엔드니까 나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것도 엔드 느낌이니까 나열. 그다음에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뭐뭐 하지만 벗의 느낌이니까 대조. 이건 모두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자 이제 종속적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건 양보가 되겠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의미 관계가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인과관계죠. 그래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if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조건이라고 얘기했지만 뭐뭐야 라는 말은 이제 인과관계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은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문장의 활용형을 바탕으로 해서 아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초등학교 때 했던 뭐 눈높이 이런 거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녀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범인이 현장에 다녀갔음 해가지고 기중에 음을 사용했죠. 음하고 기 중에 음을 선상했어요. 여기서 기는 좀 어색하지. 범인이 현장에 다녀가기가 말이 안 되죠. 다녀가기가 분명하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은 보통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고요. 기는 현재나 미래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면 은는 을던 들어가겠죠. 언니가 피아노를 치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나연이는 언니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 일단 부사절이면 게이도록 써. 근데 차가 지나가도록 지나가게 그죠? 개 들어가고 도록 들어가니까 부사절을 하는 문장. 서술절은 키가 크다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쓸데없는 말을 다 빼볼게요. 우리 반에서 제일 다 빼면 주원이는 키가 크다. 토끼는 귀가 길다. 느낌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인용절은 뭐 문법 요소에서 많이 했으니까 빨리 가자 라고 말했다. 빨리 가자고 말했다. 직접 인용 쓸 수도 있고 간접 인용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 풀은 생략할게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 정지한 상태에서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뭐 날이 흐려서 풀이 눕는다 이런 거는 인과관계.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하면 and 느낌으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도 묘한 시적 묘미가 달라지는데 연결어미 어서를 사용하면 앞절 흐리다라는 말, 뒷절에서 눕는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고 고는 단전이 단순한 나열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출판사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이게 언어와 매체 4개 자료 중에서 두 번째 겁니다. 여기 문장의 구조는 조금 넘어갈게요. 자, 문장의 구조는 여기 나와 있는 건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는 뭐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 옆에 날개 부분에 있는 부분 한 번만 점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 이제 조금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 추가되는 설명 위주로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이라고 얘기했고요. 2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니까 혼문장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입니다. 혼문장이 이어진 견문장이 있고요. 자, 혼문장이 이어져서 견문장이 될 건데 두 가지가 있죠.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이 있었어요. 자, 먼저 혼문장과 혼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다른 문장 성분의 한 포함 관계로 그 부속 성분으로 쓰이면 아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방식대로 점검을 좀 해봅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건 서술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혼문장. 공기가 맑으면 if 들어가 있죠. if 들어가면 조건이니까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특별히 없죠. 서술어 이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혼문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문장 되게 많이 나오죠. and 느낌이니까 대등이고요. 나열입니다. 눈이 내리지만 벗이죠.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 선택, 오어 느낌이죠. 비가 와가지고 길이 길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종속적으로 의미관계예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결합된 문장이고요. 이어지는 방식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는가 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있습니다. 다와 같이 앞절과 뒷절의 의미관계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나란히 있는 상태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의미관계는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근데 외우기 쉽게 and, but, or로 외우는 게 훨씬 더 문제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and, but, or 나오면 대등 이렇게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앞절과 뒷절의 의미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미관계가 서로 연결이 되면 이걸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되게 많았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나오는 거는 나올 때마다 많이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원인 의미 그 다음에 자, 또 뒷절의 의미관계에서 조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있고요. 의도 있고요. 양보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봄이 오면 if 들어가 있으니까 조건. 그 다음에 한라산을 등반하려고 의도나 목적이 되겠죠. 내가 집에 가는데 깔아두고 가는 말이니까 배경. 그 다음 비가 올지라도 양보예요. 그래서 의도, 조건, 양보, 그 다음에 배경, 목적, 인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걸 모두 다 판단해가지고 종속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절과 뒷절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에 나는 철수를 자주 만나서 격려하곤 한다라는 것 같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교체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사공이 많으면 if 조건이죠. 조건 들어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가는 말이 고와야지. 이것도 아까 나왔죠. 인과관계. 그러면 이것도 종속. 그래서 종속 가나 확인했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and 느낌으로 연결되니까 대등. 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것도 and 느낌이니까 같이 빼주면 되겠죠. 달아. 전략은 부자를 만들지만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또 대등. 벗의 느낌으로 대조하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수록 마음에 뭐뭐 할수록 뭐뭐 하면 될수록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의미관계 있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겠죠. 기 들어갔으면 명사절. 기 두 가지. 그 다음에 환기가 좋다는데 환기가 좋은 꽃이니까 은는을던 들어가는
관형절. 그다음에 주의는 머리가 휘날리도록, 휘날리게, 개, 이, 도록, 서 이런 말 나오면 부사절. 그래서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의 절 형식을 안고 있는 형태인데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하고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문장으로 완전히 떨어지는데 하기라고 했으니까 명사절, 좋은 했으니까 관형절, 머리가 휘날리게 라고 했으니까 부사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하고 기를 기억하세요. 기. 밖에 나가기, 정당했음, 학교에 가기. 요걸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다 했으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 는, 을, 던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죠. 니은이 붙었죠. 은이 붙었고 지나가는 는이 붙었고요. 읽은, 읽는, 읽을, 읽던 다 붙을 수가 있어요. 다음 부사절을 아는 문장. 자, 개의도록서를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서, 도록, 개의, 도록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서, 도록, 개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요. 개의도록서 이거 외우시면 입에 좀 붙을 거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특별한 표지가 없어요. 절의 표지가 없다라고 써있죠. 큰 주어, 작은 서술어에서 큰 서술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 토끼는 귀가 길다. 할아버지께서 인정이 많으시다. 그래서 SV 요 느낌을 좀 기억해주면 문제를 접근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 따오는 거예요. 인용의 부사격 조사, 직접 인용 라고, 간접 인용 고. 요거에서 요것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옆에 따옴표 확인하시고 라고 고 확인하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문하 기 들어갔으니까 명사절. 는, 은을 던에 는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관형절. 그 다음에 꼬리가 매우 깁니다. 뭐뭐는 뭐뭐가 뭐뭐 합니다. 매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SV니까 서술절. 그 다음에 도록, 개의도록서에 도록 들어갔으니까 부사절. 그 다음에 고 들어갔으니까 인용절 되겠죠. 말 따오는 거 인용하는 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마 어려운 거 별로 없을 거예요. 학습활동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점검을 하면 아마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도 학습활동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요거는 이제 문법 관련해가지고 이미 문장 성분으로 다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여기 정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암기를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 뒤에 거는 각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것만 잘 마무리해 봅시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 벌써 지금 3번째 하고 있죠. 2번 이상 나오면 겹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겹문장은 크게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문장과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지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문장이 다른 문장 성분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다른 문장 성분 속에 한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긴 문장 또는 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어진 문장에 먼저 대등한 거 이제 외웠던 걸 점검하고 본문에 써 있는 내용이 얼만큼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판단해 봅시다. 자, 대등하면은 선생님이 기억해야 할 거 3가지 기억했죠? and, but, 우어 느낌, 나열, 대조, 선택 이 느낌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나오네요. 나열, 대조. 등이라고 해서 선택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출판사예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이어지는 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걸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and,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눈이 내리지만 but, 날씨가 춥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여기 친절하게 원인, 조건, 의도, 배경, 양보 지금 나오는 게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시험 문제도 아마 이 안에서만 응용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것 이외에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의미적으로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속적으로 간다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관계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세요. 관계가 있으면 종속이라고 얘기했고 관계가 없으면 대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가장 접근하는 게 원론적인 방법이에요. 항상 문법에서 규칙이 조금 어긋나거나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론적인 걸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비가 와가지고 원인,
백성이 없으면 if 조건, 떠나려고 의도 목적, 집에 가는데 배경,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아는 문장 자 명사절은 기 요거밖에 안 나오죠. 오랐음, 가기 요걸로 맞춰주면 되겠고 자 다음에 관형절은 은는, 을던 자 서술어에다가 은는, 을던을 넣어주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 쉽게 만들 수 있고 부사절은 개이, 도록, 서 요거 4개만 계속 나오네요. 소리도 없이 깔끔하게 도록, 더워서 요거 4가지 외워주면 되겠고요. 서술절은 모양이 없어요. 큰 주어,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한 문장 안에 주어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 큰 주어, 작은 주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얘를 이중주어 문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때 앞에 나온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에 나온 거 제외한 요 부분이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서술절은 표지가 따로 없죠. 그래서 뭐뭐는 뭐뭐가 뭐뭐다, 토끼는 귀가 길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인용절은 라고 고 이걸로 실현이 되니까 라고 찾으시고 고 찾으시고 양옆에 따옴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오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학습활동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도 다 교사용 자료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뭐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성분, 문장성분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들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통해 연습하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자, 혼문장, 견문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혼문장, 견문장, 뭐뭐 이고 엔드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암기 문장 해가지고 명사절 또 음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관형절, 은는 을던 나올 거예요. 은는 을던. 개념은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이도록서 요거 기억하시면 부사절 서술절은 표지 없죠. 그래서 토끼는 앞발이 짧다, 토끼는 귀가 길다 샘플 예문을 기억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인용절은 뭐 다 쉽죠. 라고 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친절하게 헤라체로 바꿔라 이런 얘기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는 and but o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and but or 느낌으로 나열, 대조, 선택 이거 기억하시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건 의미관계 되게 많았죠. 원인, 조건, 의도, 그 다음에 상황, 양보. 상황이라는 말은 배경이라는 말로도 같이 쓰이니까 이렇게 점검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학습활동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자체가 많은 개념을 포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이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견문장이면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이어진 거면 대등한 건지 종속인 건지 아는 문장이면 명사절인지 관형절인지 부사절인지 인용절인지 서술절인지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문제에 접근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고요. 나름대로 문제를 푸는 표지라든지 어떤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푸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는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해서 개념들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